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제2과목인 농업재해보험법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파트죠.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보험가액은 우리가 이제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거를 보험가액 그랬죠. 그러니까 보험가액 산정이 지금 손해평가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보험금 산정은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농작물별 또는 이제 보장 방식별, 품목별로 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특정 이연 방식의 보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어떤 지금 보험 목적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일부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전체 피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목적물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전체 피해액이 바로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피해액 또는 손해액의 최대 금액을 보험 가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이 손해액이 보험 가액보다 훨씬 작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전체 피해일 때와 일부 피해일 때로 보험 가액과 손해액 또는 피해액이 약간씩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의 그때의 손해액, 피해액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특정 이연 방식은 뭐냐? 특정 이연 방식은 특정한 이연,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다 되는 경우를 종합 그러죠. 종합. 그러니까 종합 이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이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연 방식은 대표적인 게 인삼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정 이연 방식에서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적과전은 종합이지만은 적과 이후에는 뭐가 돼요? 적과 종류 이후에는 7종만 해당되죠. 태우, 집, 우화, 일과 이래가지고 7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 이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과실 손해가 되죠. 자, 그때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기준 수확량 꼭 기억해놔야죠. 기준 수확량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뭐 적과 전에 이제 뭐냐, 종합이냐, 자연재해냐, 이렇게 보장 방식에 따라서 기준 수확량 산정하는 게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2차에 가서 하시고 1차 때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기준 수확량에다가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을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기준 수확량 곱하기 뭐다?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다 이렇게 가요.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특정 이연 방식의 보험 가액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누구도 똑같냐면은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 보험 가액도 똑같습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에다가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혁번하고 니은번에 지금 공통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혁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 다만 해가지고 인삼은 가입 면적에 뭐를 곱한다? 가입 당시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다르죠. 인삼은 가입 면적 곱하기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가입 면적이 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가입 가격. 가입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은 여기서는 이제 단위당 그랬으니까 제곱미터당 가입 가격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까는 이제 기준 수확량이 됐기 때문에 수확량이면 뭐예요? 몇 킬로그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1kg당 가입 가격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은 이제 끝났고 종합위험입니다. 과수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해당되는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보험 가액은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아까는 기준 수확량이고 지금은 이제 평년 수확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뭐다?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되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평년 수확량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이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그 다음에 나무 숫자죠. 주수,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 수령, 그리고 품종. 자, 이것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에 가보면은 생산비 보장에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분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시험에 지금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특정 이연 방식, 그 다음에 인삼, 그리고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 그 다음에 종합 이연 방식,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분류가 이것만 지금 나와요. 자, 2차 시험에 가면은 이거 말고도 지금 엄청 많죠. 뭐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이런 것들도 보험 가액 산정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1차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오고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방식의 보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장의 보험 가액은 자, 최초 보험 사고 발생 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최초 보험 사고 발생 시 가입 당시 해당 농지 이렇게 또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초 보험 사고 발생 시 해당 농지에 심어져 있는 과일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기도 하죠. 자, 피해 나무 주수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 안에는 피해 나무 숫자도 다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 주수에는 피해 나무 숫자가 안 들어가지만 실제 결과 주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게 이제 그 농작물의 보험 가액 산정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은 엄청 골치 아프죠,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제 보험금 산정은 그 교재 법에 보면은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로. 어디서부터? 착과감소 보험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해가림시설보험금, 비가림시설보험금, 뭐 수확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보험금, 뭐 엄청 많죠. 뭐 제2양 재직파보험금, 재파종보험금, 구하는 산정식들이 전부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표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법령집에 가가지고 표를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그 착과감소 보험금 보면은 착과감소량,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착과감소 보험금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론서하고 지금 법령하고 조금 다르게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착과손해보험금이죠. 착과손해보험금, 착과감수량에서 이 공식집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뺍니다. 자, 여기는 양이 되기 때문에 과중을 곱할 필요 없죠.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해주느냐?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있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을 곱하고 그리고 이제 보장 수준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차에서는 이 보장 수준이 50%하고 7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령집에는 아직도 얘가 80%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령집에는 지금 8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법령집대로 해야 돼요. 이론서에는 지금 70% 50%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구회 시험에서요. 구회 시험에서 그 인삼의 과실손해 피해를 구할 때 등급 외에 있죠. 등급 외. 등급 외에 그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0.5를 한단 말이에요. 이론서에는. 2차 시험 이론서에는 0.5를 하고 법령집에는요. 법령집에는 이게 0.7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1차 시험에서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작년에 구회 시험에서 이게 지금 0.7로 나와서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의 제기가 안 받아지더라고요. 저기 법령집에는 0.7로 나와 있기 때문에 0.7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차하고 2차도 안 맞고 손발이 안 맞고 농구문하고 산업인력공단도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여기저기서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기 여러분 책에 있죠. 지금 법령집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수정이 안 됐다. 근데 법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마도 여러분 그 법령집에 가보면 80%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보험금 공식을 이용해 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의 손해 수량에 대한 품목별, 재해별, 그 다음에 시기별 조사 방법도 엄청 지금 표로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품목에서는 어떤 재해로 무슨 시기에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때그때마다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벼 품목이다 이거죠. 벼 품목에 이제 이양 한계일 직전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제2양 그거 조사를 해야겠죠. 제2양 조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품목별로, 재해별로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 표 2에 별표 2에 가보면은 엄청 많은 지금 품목별 조사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하고 상관없죠. 의무조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피해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데 그때 시기가 있고 품목별로 뭐 어떤 거를 조사하는지 조사 방법들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더라고요.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사항 있죠. 얼만큼 지금 잘 자라고 있냐. 근데 이런 조사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발생이 나지 않았는데도 생육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자, 그때 손해평가반은 조사 결과 한부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거니까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황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 가액하고 보험금 산정하는 건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보험 가액으로 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 아주 간단한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뭐 피해율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확량 주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주고 평년 수확량 주면은 뭐가 구해지죠? 그 정도 제시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만 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여기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것들은 출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입니다. 가축의 보험 가액하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자,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서, 그러니까 사고 발생 당시 가액입니다. 그 보험 목적물 수량,
그러니까 몇 마리 죽었냐, 몇 마리 폐사했냐 이런 거겠죠. 그 보험 목적물 수의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이 적용 가격을 다 제시를 해주겠죠. 근데 2차에서는 가축의 보험 가액 산정하는 게 품목마다 다 달라서 약간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죠. 적용 가격이 뭐냐, 킬로그램당 산지 평균 가격이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해액 산정은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폐사인 경우와 모인 경우로 나눈다. 긴급 도축인 경우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폐사인 경우는 손해액이 곧 뭐다? 손해액이 곧 보험 가액과 동일합니다. 폐사니까 어때요?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체가 지금 뭐예요? 이제 폐사했으니까 잔존물 처리를 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되고, 긴급 도축일 때는 손해액이 어떻게 되죠? 긴급 도축일 때는 이제 고기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에서 뭐를 뺀다?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용물 처분액을 빼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가액이 일단 먼저 산정이 돼야 되죠. 근데 가축의 보험 가액은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설명이 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저대로만 외우면 돼요.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다가, 그러니까 피해 수량이죠. 피해가 몇 마리냐, 거기다가 한 마리당 적용 가격을 곱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손해액입니다. 여기는 가축의 손해액은,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긴급도축,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험 가액, 폐사인 경우는 보험 가액이나 손해액이나 똑같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폐사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긴급도축일 때는 손해액이 어떻게 된다고? 이용물 처분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2차 시험에서 나오는 거지, 1차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가격은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느냐.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거기서 이제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하여, 그러니까 산지 평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사고 전조월에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이제 푼다 이거죠. 자,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방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협정보험 가액도 있단 말이에요. 협정보험 가액, 협정보험 가액으로 산정되는 품목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협정보험 가액 그 특별여건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뭐냐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 수량의 시장 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격이었죠? 그 가격 그랬죠. 적용 가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 시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한다 그랬죠. 고려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 산정 시 보험 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 가축에다가도 감가상각액을 고려한다. 이것도 아니죠. 감가상각액을 고려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시설물에서 많이 나오죠. 해가림 시설물.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번이 지금 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방금 전에 우리가 감가상각 적용하는 거 있었죠. 농업용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의 보험 가액과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다 다르죠. 그 시설물별로 또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 일괄적으로 좀 적용을 해버렸는데,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 재조달 가격, 그렇죠. 재조달. 그러니까 재조달 가액이 지금 뭐죠? 다른 말로 신품 가액, 그렇죠. 신품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자, 설치 당시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있죠. 설치 비용 그럴까요? 설치 비용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죠? 가입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재배 면적 또는 가입 면적이라고 하겠죠. 이거를 이제 제조달 가액 신품 가격 그럽니다. 자, 신품 가액 이거를 자,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달 가액에다가 뭐를 곱한다? 제조달 가액에다가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보험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 가액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 하는 게 있고 감가상각 안 하는 게 있고 또 나뉘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조달 가액 여기다가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그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시설물의 손해액은 이제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이 가입된 걸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 이게 제조달 가액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가니까 꼭 이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에 대한 산정 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라서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암기. 자, 예제 문제를 보면은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시설물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뭐에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액을 차감이었죠. 여기는 뭐였죠? 제조달 가액이었습니다. 4번이 답돼버렸죠. 바로 4번이. 그리고 이제 손해액은 원상복구 비용 그랬잖아요. 다 암기사항이다 그랬잖아요. 원상복구 비용.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손해평가의 업무방법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업무방법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이론서 그러죠. 이론서. 그러니까 1권, 2권. 그러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가보면은 이 이론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 요령에 그러니까 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서가 있습니다. 약관은 이제 보험 약관이죠. 그러니까 보험 약관하고 이론서가 좀 많이 비슷한데, 자, 이론서는 이제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고 약관은 품목별로 보장해 주는 거, 보장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론서는 농구문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약관은 NH손보 재해보험 사업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서는 이제 매년 이제 개정이 되죠. 이론서도 이게 이제 3월달에 2024년 또 3월달에 되면은 9회 시험에서 사용했던 이론서에다가 이제 추가 또는 배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개정 내용이 이제 추가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에 의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를 작성해야 될 거예요. 업무방법서라는 말 요즘 안 써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도 법령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이론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라는 말을 쓰대요.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그 손해평가사 그 강의를 보면 업방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게 이거였더라고요. 업방이라는 게. 업무방법서. 근데 요즘은 업무방법서가 아니고 이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서에 대한 재검토 기한입니다. 재검토 기한. 우리가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도 있었죠.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에 1월 1일 이전이니까 그 전 12월 31일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준이 2020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론서의 재검토 기한이다. 그렇죠. 손해평가 요령은 언제 기준이었죠?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죠.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그 검토 기한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 과목의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 지금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법령집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1회 시험에서부터 9회 시험까지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이론서 내용이 법령집이 잘못되어 있다, 수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차 공부를 먼저 한 사람들은 꼭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2차하고 지금 여기 법령집이 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2차 공부를 먼저 하고 1차 공부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상법보험편하고 농업재해보험은 법이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되었어도 그대로 하세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거기 법령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왜 틀렸다라고 하냐 이렇게 이의제기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잘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뭐 어려운 과목이 아니므로 충분히 지금 80점 이상의 점수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1과목하고 2과목에서 일단은 고득점을 확보하시고 3과목은 일단 과락만 면하는 작전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2과목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